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은행 소식, CPI 소식, 비트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과 메시지를 주면서 저는 아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예. 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나오면 항상 달려가야 되겠죠. 일단 또 뻘소리 많이 했고요.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메모시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디스에서 미국 은행평가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었는데, 미실은 손실이 많고 개인 고객이 적고, 그리고 비보험 예금주가 많은 은행들은 여전히 인출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많다. 채권 자산들의 비율이 높은 은행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뭐 제가 과거에도 비슷한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비슷한 그런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중요성으로 이제 이 내용이 일단락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보게 되면 금리 부분이 지금 4.75에 일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최저 금리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도 이런 게 불거져 나오는 게 언제쯤에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 마의 곡선이 넘어가고 최저 금리까지 찍고 난 뒤에 6개월 뒤까지 아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또 누적이 돼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6월 이후 대비부터는 해당에 있는 자료를 조금 더 잘 챙겨보는 게 우리한테는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PI는 그냥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표를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 6월달 기준점 하반기부터는 CPI는 반대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 실적 안 좋고 채굴회사 실적도 안 좋겠죠. 거래소 실적도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PI가 해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은 하반기부터는 굳이 신경 쓸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이 CPI가 내려오면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이제 같이 커플링이 될 거냐, 디커플링이 될 거냐, 그러니까 따라서 갈 거냐,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6월에서 7월 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변화가 이제 다른 길로 갈 거냐, 같은 길로 갈 거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아쉬운 건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 있는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각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대통령은 나 내년에 대선해야 되니까 인플레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최대 실업자도 적게 내야 되면서 인플레를 잡고 싶어하는 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상에 일단 사로잡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한테는 초코를 지금 쓰기에는 아까우니까 초코를 아껴두고 싶었는데 그 초코 카드를 미리 바이든 씨가 써버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는 더 많은 카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적인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CPI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에 있는 부실률이 높아지니까 다시 대형적으로 자금이 쏠리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벤치마킹해서 보면 BUSD 자금 빠지니까 어느 쪽으로 갔죠? 네, 테더나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갔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당연히 다른 군데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요즘 블러가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블러 때문이라도 이더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마켓메이커 원턴 무투 같은 애들이 야금야금 매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블러도 약간씩은 이런 세력들이 조금 들어가져 있어서 충분히 가격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에서 5억 달러 넘는 금액이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이게 진짜 맞나? 한번 봤어요. 입금됐으면 뭐가 어느 쪽으로 들어온 거지? 그냥 잠깐 맛만 보고 나갔나? 이게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이 거래소 합계표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190만 개였죠. 그냥 제가 올림해서 200만 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지칭을 했던 것이고, 합계 추이를 보게 되면 원래 196만 개 정도만 있었습니다. 지금 6만 개 정도 대략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거래소에 머문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건 다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 자금이 들어왔고 그게 비트코인으로 바뀌었고 그 비트코인으로 바뀐 게 도미넌스에 영향을 좀 끼쳤다 정도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도미넌스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거래소 잔고 추이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청산 규모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번엔 숏 포지션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산 차트도 상당히 분석하면 돈벌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패턴, 이런 패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지금에 있는 상황은 어느 기준점에 있냐, 이렇게 교차되는 이 구간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동안 힘이 좀 지지부지하는 그런 패턴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롱과 숏이 다 터져버리면 이 롱숏 비중에 있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지지부지할 확률이 높다. 청산 차트로만 분석을 했었을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거래소 잔고 비율을 보게 되면 자, 개수의 변화 폭이 바이낸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베나 이런 쪽은 좀 뭐 거의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 오히려 뭐 오키 쪽이나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에이브나 컴파운드는 역시 똑똑한 것 같습니다. 디페이깅 되었을 때 자금을 더 싸게 대출금 상환할 수 있으니까 잽싸게 여기에 또 상환을 해버려서 또 많은 역할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으로 또 알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이냐면, 자, 기존의 이 디파이가 많이 이제 부실해졌냐, 이 곳간을 또 누가 채우고 있냐, 보게 되면 누군가는 또 채우고 있어요. 예, 보게 되면 기존에 제가 봤었을 때가 한 15% 언더였는데 벌써 이게 6%가 누군가가 채웠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리도나 메이커다오에 있는 주간 7일 분위기와 하루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해도 메이커다오를 제외한 나머지, 물론 이 메이커다오 좀 위험하기도 했었죠. 근데 긴급 거버넌스 붙여가지고 어찌저찌 방어를 해 놓기도 했지만 나머지 쪽이 풀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리도 쪽이 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 나오는 대신에 나는 잽싸게 여기에서 또 이렇게 농사를 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대거 많이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켓도 잠깐 이게 위축기가 좀 나왔는데,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부분에도 저는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디파이는 어느 정도 지탱하려고 한다. 지탱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번에 또 여기에서 박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틈만 나면 나오는 빗썸의 안 좋은 소식들. 네, 이번에도 또 어떻게 보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이제 친구 먹어도 될 정도로 거의 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빗썸은 검찰, 경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상준 대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물거래소의 스테이블들 높은 유출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점은 또 보게 되면, 자, 최근 동향까지는 USDC 비중에 있는 물량만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요 15일 시간대로 새벽 3시 구간대부터 해서 쭉쭉쭉 계속 빠져나갔죠. 요 7일 구간대 또 본다라고 하면 이 15일 구간대부터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자금에서 보게 되면 15일 구간대에서 보게 되면 시간대는 조금 차이는 있죠. 네. 근데 테더가 조금 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BUSD를 또 본다라고 하면 이쪽은 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그러면 비트코인 쪽으로 보게 되면 3시 타임 한 요때네. 이때부터 본데 실질적으로 테더 자금 쪽으로 스위칭해서 들어갔고, 나머지 자금은 그냥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14, 15일 전 때니까 아무래도 거의 USD에 있는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농축된 게 많이 들어갔다 라는 건 뭐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USDC 동향 아직까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소 비유 보유량 특이사항 공유 내용을 보게 되면 3개월 6개월 홀딩된 비트코인 약 1000개 입금이 됐고, 3월 10일 폭락 500개 정도 입금된 사례가 있었고, 전체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단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더 많은 거래소로 유입이 됐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 직업이 야 이제 불장 아니냐라고 해서 거래소 그냥 자금을 넣은 거죠. 예, 거기에서 거래에 있는 트레이딩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시 개인 지갑 꺼내 갖고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래소인 개인 지갑이 있었던 게 언젠가는 거래소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올 거다. 그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우리는 들어오면 땡큐인 거다. 그래서 단기에 있는 거래소 쪽으로 이동했던 게 단순하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 지갑으로 대피했던 자금이 다시 거래소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점도 이번엔 두 가지 관점으로 동시에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소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번에 6만 개 들어왔던 자금의 흐름은 한 2주 정도는 좀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스태킹 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겠죠. 각 네트워크별에 있는 예치 비중에 따라서 언스태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분위기로는 미국 재무부가 디파이의 불법 금융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저번에 리도를 타겟팅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있는 썰도 막 돌았었죠. 정말 이게 제가 녹화 방송 시점에서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후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제 디파이를 조질 거냐, 아니면 조지지 않고 그냥 순한 맛으로 갈 거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 구독자님께서 너의 그 픽은 잘 알겠다, 그러면 여기서 너의 매도 시그널에 따른 부분도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리딩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추세 매매 타입입니다. 얼마나 더 저렴한 가격에 있어서 일단 모아가는, 올해 시즌은 전 모아가는 형태로 보고, 단기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 매도는 수익을 났으면 언제든지 이득 차익 실현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도는 본인 선택이니까요. 근데 저는 제 돈이 있죠. 제 돈은 정말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네. 진짜 소중하니까 시간을 갈아 넣어서 여기에서 분석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느 타임대를 보고 있냐면, 이런 대세 때까지는 최대한 저렴한 구간대 더 많이 모으자 형태인 거지, 단타 치려고 시간을 여기다가 더 소비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과 시간 대비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제 스타일은 또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각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있는 픽은 매도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해서 모아가는, 올해의 기준은 모아가는 형태로 시간을 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 내려고 하신 분들은 각자 생각에 맞춰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면 장기 입형까지 다 돌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초보자들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중장기 입형이 일단 이 갈색 선이 960일선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 960일선이 다시 정비열 구간 때까지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면 이 부채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쭉 퍼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재정비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애가 깔리고, 얘도 좀 깔리고, 얘네가 한번 와리가리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일정 시간에 있는 대세장, 여러분은 이 대세장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추세 매매 추정자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내서 다시 재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추세 매매자는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그 한 방만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지금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바이든 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런 거죠. 지급 보증 다 해주겠습니다. 채권자와 투자자 제외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스타트업 안에 채굴 회사도 들어가져 있죠. 그 다음에 거래소도 들어가져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우리에 있는 코인 회사들도 들어가져 있죠. 이런 회사들이 거의 다 들어가져 있어요. 월렛도 들어가져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회사들 부분이 운영이 있었을 때 다 뭐 월급이나 이런 지출금을 다 그런 소형 은행들에게 다 돈을 넣어놨는데, 그게 해결이 됐으니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좀 쏙소를 날릴 수밖에 없죠. 야, 어떻게 코인까지 같이 살려줄 수가 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폭등이 나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냐 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형태로 시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악재 해소를 좀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다시 파트너십을 재체결을 했기 때문에 USDC 부분이 좀 살아나야 코인베이스 부분도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USDC에 있는 자금 인출 비중이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패턴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냐면요. 자, 지금에 있는 이게 1달러가 아직 안 됐다는 건 그렇게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양대 산맥 테더와 USDC 풀이 둘 다 가득가득 차야 우리에게 원하는 불장이 나오는 거지, 이 테더만 좋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옛날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건 이 해당에 있는 이 마켓에 있는 쪽이 이 세 군데가 풀이 꽉 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비트코인 마켓에서 오미세고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10% 올랐어. 근데 원화에서 마이너스는 안 나오겠지만 한 5% 올랐어. 근데 테더가 한 3% 올랐어. 그러면 얘네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마켓마다에 있는 이 가격에 있는 차이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있는 그것을 말라먹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나머지 마켓에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테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이 시장 뭐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기간에 있는 풀이 한동안 들어올 수 있는 자금 거의 다 막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안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에 있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계속 여기에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현 상황을 보았을 때 USDC가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알트코인한테는 별로 좋지 않는다. 오히려
알트코인 쪽은 이더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전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스테이블코인하고 같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